고성능 영상 레이더라고 하죠. 이걸 탑재해서 전천후로, 그러니까 어떤 기후 여건에서도 또 주야간 밤낮으로 촬영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8일 우주궤도에 무사히 진입했고 그 후에 지상국과의 본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그 모습과 공식 발표 모습 차례로 보겠습니다. 4, 3, 2, 네, 미국 기지였습니다. 지금 발사 장면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굉음이 들렸는데 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아요. 지축을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 들렸고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의 그 우주기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네, 이 정찰 위성 2호기 처음에 1차 예비 교신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궤도에 잘 안착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줬었는데 본교신에서는 성공을 해서 모두가 안도했죠? 네, 어제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미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이제 발사가 되었는데 저도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1차 예비 교신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거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2차 본 교신에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네. 정상 궤도에 안착한 것도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오전 9시 2분에 발사체가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시 57분경에 해외에 있는 지상국과의 본 교신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2차 정찰 군 위성의 경우에는 최초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 소개해 주신 대로 그 SAR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천후로 전략 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군 최초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이죠. 이 발사체 펠컨 9에 실려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 발사를 주관한 장관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이 발사 장면을 실시간 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 장면 또 신 장관의 소회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사 창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방부 청사의 모습입니다. 네. 네.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가 우주 강군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거부를 내디디게 됐습니다. 특히 사드 위성은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우리 실무자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성능이 뭔가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또 대충 짐작이 가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장관은 SAR을 발음나는 대로 사르 위성이다. 세계 최고의 성능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 무엇보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죠. 이번 2호기 발사로 우리는 군사정찰 면에서 북한을 그야말로 압도하게 됐습니다. 그 핵심이 된 SAR, SAR. 어떤 성능을 갖고 있습니까? 네, 1호기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발사를 했는데 전자광학 기기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전자광학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가시광선을 활용을 해서 직접 사진을 찍는 것인데 흐린 날에는 이 촬영이 잘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호기에 탑재된 말씀하신 사르 같은 경우에 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파를 지상으로 쏴서 그 전자파가 다시 돌아오면 그 영상 신호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아무리 많이 끼어도 하루 24시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안개 속에 비가 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70% 정도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기 때문에 사르로 활용을 하는 이 2호기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정찰
활동이 굉장히 우수해지게 되는 거고요. 1호기 같은 경우에 지상에 한 가로 세로 30cm 정도 되는 그런 물체를 식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르가 탑재된 2호기 같은 경우가 한 16cm 정도 되는 것으로 2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상에 지나가는 그 탱크의 번호판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능이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내년까지 우리 군이 5기의 이런 중대형 정찰 위성을 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 2시간 단위로 북한을 정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비행기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니어미스. 이게 이제 비행기끼리 아주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건데 우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찰위성 1호기 그리고 북한의 만리경 1호가 불과 약 50에서 55km 우주에서는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 거리를 두고 매일 스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레이저 공격이나 주파수 교란 등이 가능한 그런 근접거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성이 그 궤도를 돌지 않습니까? 지구에. 그러면은 그 이제 공전주기라는 것이 있고 또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두 국가의 그 위성이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부정기적으로 온다 그래요. 네. 딱 뭐 열흘에 한 번 뭐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50km 정도로 이제 근접하게 된다고 하면은 레이저 공격이나 주파수 교란 등도 가능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제 만나는 시간이 10초 정도로 길지 않고 과연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있는 것이죠. 네. 만리경 1호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정찰 위성 얼마 전에 이제 쐈는데 궤도를 돌고는 있지만 촬영 전송 능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광학위성에 있어서 촬영 전송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능력 자체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예. 또 그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 1에서 5m 수준이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차 한 대가 그냥 점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게 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해상도 30cm 정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을 보고 있을 때 무슨 기사를 보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더 위성을 통해서 16cm로 상호 보완적인 광학과 레이더 위성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면 지구 어딘가를 늘 감시할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만큼 정찰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쏘아 올리겠다던 정찰위성 2호기. 그런데 발사는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만리경 1호가 발사가 됐었고 올해 3월에 2월에 좀 발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 군은 좀 예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신원식 장관이 어제 우리 정찰위성 2호 발사 참관을 한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기술적인 보완을 하려고 조금 발사 시기를 좀 늦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은 아마 늦어도 4월 중순 내에는 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왜냐하면 4월 15일이 태양절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아마 4월 15일 전후해서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아마 4월 말 정도까지는 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군은 올해 안에 이 사르 위성의 추가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찰위성 3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성체 조립을 완료를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시험 평가를 착수를 해서 9월경에는 이것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 예. 만약에 그 원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11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고해상도 SAR 위성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게 돼서 재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최첨단 우주 기술의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멀리 봐서는 2025년까지 SAR 위성 플러스
또 EOIR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광학과 적외선까지를 탐지하는. 네. 이래서 이것도 한 기를 발사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정찰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5개가 다 올라가서 전력화되면 2시간마다 북한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조금 더 미래지만 2030년에 더 많이 초소형 그 위성들까지 계획대로 올라가면 30분마다 북한을 훑어볼 수 있다죠? 어느 지역까지는 항상 보고 있다라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이런 정찰 능력의 향상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